토트넘은 근데 중장기적인 관점이 저는 없는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데제르비가 오는 게 그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제일 낫지 않나 싶긴 해요. 왜냐면 명절입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시청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주는 잉글랜드는 컵대회 주간이라 리그 경기는 하지 않았는데 또 가장 핫했던 게 토마스 프랭크가 날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프랭크 날아가고 막 이제 여러 감독들 이야기가 좀 있었죠. 또 마침 같이 날아간 데제르비. 네. 마르세유 데제르비도 이제 파리랑 더비에서 지면서 감독에서 해임됐고, 그래서 데제르비 부임설이 일단 엄청 뜨겁게 올라왔었어요. 최근에 쉬고 있는 감독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네, 예, 그렇죠. 차비도 있고, 그 다음에 티아고 모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지단? 지단은 넘어갔고 현실적으로 해임이 된 감독들이나 아니면 좀 쉬고 있었던 감독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감독들이 좀 물망에 올랐는데, 아예 쉬고 있었던 감독이 도중에 구단으로 합류하는 게 구단 입장에서는 더 좋은 선택인지, 아니면 직전까지 다른 팀을 맡다가 해임이 된 감독이 빠르게 이제 또 다른 팀으로 이동하게 되는 게 어떤 감독이 더 좀 메리트가 있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장단점이 다 있고 그냥 어떤 후보를 원하느냐에 따라가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동리그에 있던 감독이면은 어쨌든 그 리그를 아는 감독이니까 바로 합류를 하게 되면은, 특히 이제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당 시즌에 상대 팀에 대한 정보가 다 있을 거니까 경기를 하는데 이점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쉬던 사람을 데리고 오면 뭐 1년이든 2년이든 좀 약간 안식년처럼 쉬던 사람을 데려오게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경험을 했지만 분명히 뭔가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지막 팀이었던 그런 경험들을 자아성찰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또 뭔가 개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특히 다른 팀의 경기들을 볼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얻어서 조금 더 나은 형태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사실은 뭐 다 장점은 있죠.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거는 사실 저는 2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구단이 하려는 방향성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어떤 프로필이 필요한가, 그 프로필에 맞느냐가 조금 더 중요한 가치 기준 혹은 뭐 판단 기준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토마스 프랭크가 날아간 토트넘, 말씀해 주신 대로 구단의 전체적인 방향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확정이 된 건 프랭크가 해임이 되면서 그 자리에 들어온 게 이제 이고르 투도르가 들어왔거든요. 계약 조건은 5개월 계약. 그래서 이번 시즌까지만 하는 걸로 단기 계약을 일단 맺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토트넘이 왜 이렇게 됐는지, 토마스 프랭크가 왜 날아갔는지 그걸 포커스로 좀 잡아보고, 확정이 된 투도르도 잠깐 이야기를 해보고, 그 이후에 자꾸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 시즌까지는 어떻게 하고 새로 그림을 그릴 텐데, 이제 그때 뭐 이야기가 나오는 인물들이 뭐 데제르비나 포체티노 뭐 이런 감독들이 있어서 조금씩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통은 아마 이런 걸 원하실 거야. 이번 시즌 축구적으로 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걸 원하실 건데, 저는 이제 얘기를 할 때 작전판을 이제 쓸 일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거의 한 4년, 5년 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라는 팀에 있을 때 한창 좋았을 때 있잖아요.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가고 이제 했을 때부터 한국 사람들의 토트넘이라는 구단 혹은 팀에 관심이 제일 많았을 시점부터 얘기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단이라는 게, 축구팀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사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결론부터 이제 얘기하자면 토트넘은 근데 약간은 중장기적인 관점이 저는 없는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축구라는 게 매 시즌 경기를 치르고 매주 경기 결과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결과를 바라보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근데 결국에 축구라는 것은 시즌 단위로 돌아가는 거고, 단기적인 것도 결국에는 한 시즌으로 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시즌의 결과가 예를 들어서 뭐 리그에서 뭐 10위가 나왔어요. 이 결과 또한 사실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는, 저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 10위를 했는데 온전하게 그 과정이라는 걸 우리가 가져가고자 하는 단어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이제 영어 단어는 프로젝트인 거죠. 그렇죠. 프로젝트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그게 텀이 3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뭐 스포츠 선수들도 뭐 오타니 같은 경우 본인 개인 목표 이제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개인적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구단이라는 입장에서도 3년 안에 뭔가를 성취하겠다 혹은 5년 안에 뭔가를 성취하겠다,
이렇게 긴 관점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프로젝트가 목표가 설립이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시즌에 10위를 했을 때 10위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낸다 혹은 리그 우승을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정상 범위로 가고 있다 혹은 이거는 지금 좀 뭔가 잘 맞지 않는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기준이 그러면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토트넘이란 구단은 감독을 해임하고 감독을 또 선임하고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뭐 조금 쉽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저는 이제 좀 보이지가 않는다. 네. 왜냐하면은 감독을 선임할 때 어떤 감독을 선임하는 게 좀 좋냐 이렇게 좀 물어보셨잖아요. 거기서 제가 썼던 단어가 이제 프로필. 어떤 유형의 감독, 이 감독을 데리고 오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과르디올라를 맨체스터 시티가 데려가는 데는 당연히 뭐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거고 실제로 과르디올라라는 감독은 오면서 진짜로 물론 축구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헤드 코치로 맨체스터 시티라는 일군 팀뿐만이 아니고 구단의 프로젝트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죠. 매우 크게. 네, 그래서 왜냐면은 축구적으로 봤을 때 1군 팀만 축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유소년까지도 이제 1군 팀의 게임 모델 혹은 이 원칙, 아이디어를 따라서 유소년들도 이제 그렇게 축구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1군 팀의 게임 모델이 아니고 구단의 게임 모델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스카우팅을 할 때도 그런 축구를 하기에 적합한 선수들을 초등학교 막 중학교 나이 때부터 이제 스카우팅을 해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르디올라라는 프로필의 감독을 데려와서 이제 온전하게 구단의 프로젝트로까지 승화시켰다. 예,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축구적으로는 상당히 결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예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리버풀이죠. 그렇죠. 예, 위르겐 클롭이라는 사람이 와서 1군 게임 모델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성과가 갖춰졌을 때 이제 그게 또 하위 카테고리 유소년까지도 영향이 가서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도 거기서부터 계속 맞아요. 선수 스카우팅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놓고 있죠. 근데 모든 구단이 그런 거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토트넘이라는 팀의 감독들이 이제 뭐 포체티노 감독은 꽤 좀 오랜 시간 사실 했었고 근데 포체티노 감독이 나간 이후로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그 프로필에 대해서 저는 일관성이 전혀 좀 없다고 생각이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다른 경우지만 이제 인테르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죠. 인테르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해보면은 뭐 인테르도 모리뉴라는 감독이 워낙 존재감이 컸고 실제로 이제 트리플 크라운까지 했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잖아요. 그렇죠. 베니테스라는 사람도 왔었고 뭐 가스페리라는 사람도 왔었고 그렇죠. 성과가 이제 좀 다 오지 못했었는데 이제 인테르라는 팀은 그래도 어쨌든간 콘테라는 사람이 오면서 팀의 이제 구단이 가지고 있는 게임 모델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고 콘테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실리적이고 굉장히 이탈리안스럽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거를 거꾸로 하면 항상 이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이점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콘테라는 사람이 감독을 했을 때 사실 뭔가 연속성을 이 사람이 맡고 나서 이 사람이 나간 다음에 거기서 뭔가 연속성을 가진 거를 취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고 저는 어렵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도 인텔가 굉장히 잘했던 거는 이제 그 후임 감독으로 왔던 게 시모네 인차기. 네, 시모네 인자기죠. 시모네 인자기 같은 경우 이제 리그로 보게 되면은 라치오 감독을 하고 있었고 그렇죠. 축구적으로 봤을 때 결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프로필 관점에서 보면은 콘테가 해놓은 거를 그대로 조금 더 이어받아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인텔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특히 이 시스템 5-3-2라는 시스템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져서 선수들을 조금 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감독이라는 데서 이 콘테랑 시모네 인자기는 공통점이 있는데 인테르 자체도 거기에 어느 정도 선수단이 다 맞춰져. 세팅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시모네 인자기가 온 거는 사실상 최고의 대체 대상이 이제 왔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챔피언스리그 가서 맨시티랑 상대를 해서 우승을 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간 챔피언스리그까지 결승을 2번이나 갔어요. 네, 그 또 파리랑도 결승을 했었고 그러니까 누구는 그거를 보고 이 챔피언스리그 갔는데 우승 못했잖아 이거 실패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 인테르가 무리뉴라는 사람이 왔다가 나간 이후로의 과정을 일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거는 명백한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또 성공인 이유는 이제 프로젝트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목표한 바가 뭔지는 저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단계 스텝업 됐다는 느낌이 봤죠.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로 또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키부라는 감독이 또 와서 방금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흐름 그 프로젝트에서 연속성을 계속해서 좀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조금 회의적이었거든요 원래는 키부라는 사람이 와서 저도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수들이 또 이제 약간 그렇게 연속성이 이어졌을 때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약간 본인이 나태해서가 아니고 사람의 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매너리즘이 좀 올 수가 있어.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키브는 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승계를 받아서 잘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인테리어 얘기를 쭉 좀 했는데 그러니까 토트넘은 결국에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에 딱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나가고 뭐 1년의 감독 선임 과정들을 보게 되면 뭐 무리뉴 있었죠. 콘테도 또 저희가 있었고. 지금 얘기한 이제 콘테 있었죠. 그리고 뭐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나간 이제 토마스 프랭크 있었고 포스테코글루 있었고. 앙제 포스테코글루 있었고. 근데 이렇게 쭉 감독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느꼈을 때는 제가 얘기하는 프로필이라는 건 결국에는 축구적으로 어느 정도의 연계성이 이제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그냥 늘어놓은 것만 봐도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연속성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콘테랑 모리뉴 같은 경우 항상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 감독들이다라는 점에서 뭐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온전하게 운동장 안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식에서 봤을 때는 저는 연속성이 전혀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감독들로 이제 넓혀 봤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시즌이 하나의 단기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모여서 중장기 프로젝트가 된다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시즌 자체가 중장기를 보긴 하지만 단기를 보지 않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봐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 이거 뭔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당연히 중도에 이제 교체를 할 수도 있죠. 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결과를 빼고 나머지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너무 좋지 않으면 변화를 줄 수도 있겠지만 결과가 아니더라도 뭔가 프로젝트 관점에서의 기준점이 있어서 아 지금 우리 프로젝트는 이러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러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준 혹은 이 가치들이 경기 결과와는 별개로 잘 나오지 않는 것 같다. 뭔가 경기 결과에 도달되지 못하는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네. 그러면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거기서는 감독 교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토트넘이라는 구단을 보게 되면 그냥 그런 게 없이 그냥 전형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감독을 교체해야겠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이제 또 저는 방증되는 게 뭐냐면은 방금도 얘기했던 결국엔 돌아가서 이제 감독들의 프로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속성을 주고 싶고 중장기 프로젝트가 온전하게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감독이 선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예를 들어서 리그 10위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서 유로파리그 우승했지만 리그는 성적이 좋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유로파리그를 그래도 우승을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뭔가 리그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잘 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축구라는 것도 팀 종목이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거에 뭔가 이제 잘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뭔가 이미 익숙해진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숙련도가 올라가서 그게 경기장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결과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건데 비슷한 프로필의 감독을 데리고 오게 되면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있다가 나갔어요. 근데 토마스 프랭크가 왔다가 이번에 경질이 됐단 말이죠. 근데 토마스 프랭크가 경질이 된 것과는 별개로 딱 봤을 때 앙제 포스테코글루가 감독했던 이 감독의 프로필과 토마스 프랭크가 접점이 있냐?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뭐 선수들한테 뭐 정신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축구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완전히 또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완전 생각합니다. 상극 느낌이죠. 네, 그리고 뭐 콘테가 나간 이후에 이제 또 감독 선임된 과정 같은 경우 봐도 그렇고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요구받게 되는 이제 감독들이 오고 있는 건데 이런 거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는 현대축구라는 것이 결국에는 단순히 A팀의 1군 팀에 대해서만 관한 것이 아니고 구단에 관한 것 그리고 구단에 관한 것이란 거는 프로젝트에 관한 건데 이 구단은 과연 온전하게 프로젝트가 있는 구단인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그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저는 특히 프리미어 리그라는 이 리그 관점에서 보자면 저는 토트넘은 전 빅클럽은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동안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도 갔었고 하다 그쵸. 보니까 됐는데 근데 그때도 보면은 저는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는 게 챔피언스리그 결승 갔던 시즌도 보면은 리그에서 막 원정 경기 12경기인가 무승하고 이제 그런 구간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토너먼트는 특히 단판이다 보니까 그렇죠. 좋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리그 같은 경우는 데이투데이다. 표본이 결국에는 38개다 보니까 이 팀을 온전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리그에서는 확실하게 입지를 다지지 못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테리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모범 사례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이전 감독의 결을 살려서 그에 맞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프로필의 감독을 와서 팀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발전하고, 뭐 키부가 지금 리그에서는 선두이긴 한데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발전하는 상태로 가는 거에 좋은 표본인데, 이거에 또 안 좋은 예가 저는 이제 토트넘과 좀 결은 다르지만 유벤투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유벤투스도 장기 집권을 하다가 리그에서 피를로, 쌀이 거치면서 약간 주춤주춤 하다가 결국에 뭐 알레그리가 다시 와서 뭔가 상황 만들려 했지만 그 이후에는 티아고 모타 거치면서 지금 이고르 투도로 스팔레티 오는 데까지 진짜 부침이 많아요. 영입하는데 일관성도 많이 떨어지고 뭐 왔는데 선수 사용 안 되고 나가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데르비 디탈리아가 이번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 굳이 좀 해보자면 좀 약간 비교가 되는, 인테리랑 유벤투스가 최근에. 근데 토트넘을 굳이 뽑아보자면 이탈리아로 유벤투스의 이 약간 요즘에 부침 있는 그 프로젝트랑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최근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팟캐스트 나가가지고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다가 화제가 네, 엄청 많이 됐어요. 네, 얘기를 했는데 국내도 이제 번역돼서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게만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이 나는 잘못 없고 구단이 다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저도 좀 봤는데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그냥 온전하게 그 안에서 상황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데 상황 자체를 뭐 그 당시에 어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선수 영입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얘기를 또 했었잖아요. 특히 이제 주급 규모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막 경기장도 그렇고 훈련장도 보고 그러면은 되게 다 좋잖아요. 그렇죠. 최근 최신 최신으로 경기장이고 다 지었으니까. 경기장도 굉장히 크고 좋은데, 그런 것만 보면 빅클럽 같지만 내적인 구조들, 특히 이제 선수 주급 구조, 주급 규모를 보게 되면은 토트넘은 빅클럽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급도 그렇고 뭐 이적료까지 이제 포함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를 했던 게, 5위를 했다 내가 첫 시즌에 가서 5위를 그렇죠, 했으니까 내가 원했던 거는 당연히 감독이라는 직업은, 감독 코치 뭐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감독 코치는 향상성이 없으면은 이 직업을 사실 할 이유가 없어요. 향상 유지라는 직업 자체가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막 이 남유럽 쪽 감독들,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이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열정이 막 펄펄 끓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일하는 곳이 나한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죠. 내가 이번 시즌에 5위를 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그래도 내가 여기에서 일하는 이상 나는 4위를 하고 싶고 3위를 하고 싶고 2위를 하고 싶고 혹은 1위를 해서 우승까지 하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팀이 그런 것들을 같이 원하는 환경이어야 돼가 항상 전제거든요.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5위를 했으니까 4위, 3위, 2위 더 올라가고 싶은데, 근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동반돼야 되는 게 선수의 영입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를 하는 게,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가 영입해야 된다고 어필을 했던 선수가 뭐 세메뇨, 마르크 게이, 그다음에 은베모 이런 선수였다고 이제 얘기를 요즘에 핫한 선수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공교롭게도 보면 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갔고 맨체스터 시티 갔고. 그러네요. 보면 이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얘기를 한 거 벌써 한 3년 전, 2년 전, 3년 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선수들이 다 영입이 하나도 안 됐죠. 안 됐다고 하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서 영입된 게 되려 이제 솔랑키랑 뭐 좀 나이가 적은 선수 3명이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이 선수들도 나 솔랑키 되게 좋아하고 영입된 선수들 다 좋은 되게, 선수인데. 좋은 선수다. 근데 5위를 한 팀이 4위를 가고 3위를 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선수냐라고 하면은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는 딱 여기서 이제 비교가 되는 게, 최근 몇 시즌으로 보자면 이제 아스날이랑 저는 굉장히 비교가 직접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 뭐 다른 데서도 나가서도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카이 하버츠가 왔을 때 같은 경우 이적료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막 됐었잖아요. 그렇죠. 최소 올 때. 900억인가 이제 됐었고, 뭐 이번 시즌 같이 또 요케레스가 왔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그거죠. 즉각적으로 활약을 초반에 이제 좋지 않으니까 돈값 못한다. 이적료 못한다. 네, 돈값 이적료가 얼만데, 그리고 연봉 주급이 얼만데 지금 돈값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 실패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이제 얘기를 했던 건, 그 비유를 한 건 이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아낄 땐 진짜 아껴요. 아낀다고. 그렇죠, 보통.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고 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보게 되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고 자기가 돈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시원하게 쓰죠. 네, 시원하게 쓴다는 기준이 행위 관점에서 보면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격표를 안 본다고. 아, 그쵸, 그쵸. 이거 나한테 필요하니까 이거는 나한테 필요해.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얼마든지 간에 나는 돈을 쓸 거야. 아. 이제가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아스날이 딱 지금 그 상황이라고 아. 생각해요. 그래서 now or never죠. 음.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도 뭐 이제 막 가끔씩 쓰는 표현인데 이제 아스날의 지출은 아스날의 선수 영입하는 과정은 그냥 결국엔 now or never다. 아. 그러니까 왜 now or never요? 그래서 데클란 라이스 데려올 때도 그렇고 카이 하버츠 데려올 때도 그랬지만 얘가 100억이든 500억이든 상관없었던 거예요. 예, 물론 리미트는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뭐 3,000억 뭐 이런 거 쓸 수는 없겠죠. 근데 리미트는 어느 정도 있지만 그 안에서는 얘가 얼마든지 간에 나는 얘가 필요하니까 얘를 데려올 거야. 산다. 예, 살 거야. 난 얘를 영입할 거야. 왜?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2위가 아니고 3위가 아니고 1위니까. 예, 2위, 3위를 했는데 2위, 3위에서 우승을 할 수 있게끔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니까 나는 얘를 무조건 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 뭐예요? 아, 돈값 못 한다고 하는데 근데 돈값을 못 하는지는 결국에는 뭘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스날이 우승을 하냐. 예, 하냐 안 하냐. 물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재작년은 못했지만 이번 시즌은 이제 뭐 할 수도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번 시즌 우승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뭐 진짜 막 바닥으로 막 부상으로 해서 뭐 경기를 막 6개월씩 못 났어요. 그거는 그러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죠.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뭐 아스날이 향후 몇 시즌 그 선수가 이 팀을 떠날 때까지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 그런 관점인데 포스테코글루가 얘기한 것도 저는 결국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5위인데 야 5위에서 만족할 거 아니잖아. 그럼 우리 4위하고 3위 할 거면은 그런 관점에서 선수를 나올 네버 관점에서 영입을 해야 돼라고 이제 몇 명을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엔 그런 프로필은 다 영입이 이제 되지 않고 이제 새로 뭐 좀 나이가 적은 유망한 선수만 데려오게 된 거죠. 시티도 이번 시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겨울에 데려온 것도 어쨌든 가고자 하는 목표가 또 1위고 아스날을 쫓는 입장에서 그냥 유망주로 버틸 수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지금 필요했다고 생각하니까 그 겨울에 그 거금을 들이면서 그 두 선수를 데려온 것 같고 그런 영입의 기조가 약간 그런 식으로 가고 있네요. 빅클럽들은. 예. 전체적인 토트넘의 모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토트넘을 좀 오랫동안 또 받고 한 입장에서 거시적인 관점을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고 오늘은 뭐 전술판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좀 내용을 채울 텐데 이고르 투도르 감독 일단 장포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보긴 해야겠지만 그렇게까지 저는 뭐 이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네. 토트넘 가는데 긍정적이지는 않고 네. 이제 뭐 시스템적으로 보면 이탈리안 감독들은 뭐 저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조금 더 특정 시스템에 묶여 있긴 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투도를 보면은 이제 수비할 때는 5-4-1 내지 5-2-3 하고 이제 공격할 때는 3-2-5 형태로 네. 3-2-5 내지 3-4-3 형태로 이제 많이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좀 엄청난 반전. 판을 리드하는 사람? 이탈리아 감독들 중에도 뭐 데제르비도 그렇고 콘테도 그렇고 뭐 이 사람들은 그래도 판을 리드하는 사람이잖아요. 확실히 조금 가는 감독들과 비교했을 땐 특성이 조금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런 류의 감독은 아니다.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투도르는 지난 시즌에 티아고 모타가 잘리고 그 자리에 임시 감독으로 유벤투스에 들어갔었고 임시 감독 들어가서 팀을 일단 챔피언스리그까지 올리는 데까지 성공했어요. 그게 이제 기본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서 이번 시즌도 이고르 투도로 출발을 했던 유벤투스인데 이번 시즌 프로젝트를 맡기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패였고 반면에 소방수로는 그래도 이 정도면 꽤 좋은 성과를 거뒀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 감독이 가장 좋았던 게 실제로 모타가 선수단과의 불화설이 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어쨌든 어린 감독이고 뭔가 본인의 이 볼로냐 시절의 센세이션함을 이제 유벤투스에 적용을 시키려고 했는데 선수단들 특히나 뭐 준추였던 선수들과 약간 마찰이 있으면서 선수들이 감독을 무시하는 듯한 행위와 이 말들이 구단 밖으로 새내왔었는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그냥 딱 그야말로 딱 잡은 게 이제 이거로 투도리였거든요. 유벤투스에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 유벤투스였을 때는 유벤투스 출신이니까. 그리고 장코치님이 늘 말씀하신 이탈리아 구단들은 이 전통에 대한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아이덴티티를 중요시하니까 이 팀의 정체성을 가진 선수 출신이 감독이 오면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근데 여긴 사실 토트넘이란 말이에요. 토트넘 출신도 아니고 그런 감독이 와서 이탈리아처럼 이거를 휘어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일단 들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토트넘은 그러니까 저희가 방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토트넘은 사실 뭔가 그 구단의 문화라는 게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뭐 비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네. 사실 딱히 없잖아요.
그리고 포스테코글루가 이제 약간 얘기했던 거죠. 구단 이제 내부 들어가면은 톱스명 내거는 슬로건이 그거잖아요. To dare is to do. 나 예, 이제 그러니까 뭐 예, 도전해야 된다 이제 막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건데 포스테코글루 얘기하는 게 사실 근데 구단 내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하는 그 운영 방식은 그거랑 정반대다. 이제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려 이 사람이 들어갔을 때 뭔가 장악하고 하기는 되려 쉬울 수도 있죠. 애초에 뭔가 예, 적응이란 게 뭐 문화도 있고 당연히 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언어도 있지만. 있고 다양한 게 있긴 하겠지만 되려 완전히 막 구단 고유의 뭔가가 이제 강력하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바르셀로나, 뭐 시티,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결 자체가. 예. 그렇죠. 본인이 뭔가를 하기에 조금 더 적절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선수단의 특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좀 그래도 수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수월하다는 게 결국엔 이제 선수의 나이죠. 왜냐면 뭐 해리케인,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베테랑 선수라든지 있을 때는 물론 뭐 그런 입지를 가진 선수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선수의 그런 마인드셋이나 그런 게 다 다르니까 그쵸.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감독 입장에서는 껄끄러울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토트넘은 그런 선수단 구성은 아니잖아요. 그나마 뭐 로메로 정도나 그렇죠. 예, 뭐 아니면 있는 솔랑케 정도. 예, 그 정도나 있는 거지 뭐 나머지 선수들 같은 경우 뭐 이번에 뭐 차비 시몬스 온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어리고 예. 그런 선수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감독이 흔히 얘기하는 선수단을 매니징하기는 관리하기에 예, 좀 더 괜찮은 환경이지 않나. 예, 전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술적으로는 투도르는 일단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까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다만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까 자코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시즌 내 흐름을 이어간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감독도 결국 3백 쓰거든요. 네. 예, 3백 쓰지만 토마스 프랭크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인 3백을 쓰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부상자가 많은 토트넘이 과연 어디까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지는 좀 경기를 봐야 될 것 같고 아스날 팬이시잖아요. 네. 첫 경기가 북런던 더비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투도르를 이제 라초 때도 보고 감독 대행했을 때도 이렇게 몇 번 봤었는데 첫 경기는 잘합니다. 예. 예, 약간 동기부여형이어서 그런지 첫 경기는 또 잘했다는 점이 뭔가 그래서 분위기를 툭 끌어올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첫 경기에. 그런 생각이 들고 감독의 어떤 프로필을 좀 봤을 때 장기적으로 갔을 때 거론되는 감독이 딱 두 감독이 있어요. 바로 데제르비랑 포체티노. 요 감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저희가 끝내려고 하는데 데제르비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데제르비가 마르세유에서 나왔고 토트넘과의 링크가 사실 실제로 있었는데 이번에 토트넘을 가지는 않았다. 본인이 좀 쉬고 싶다 이야기를 했는데 토트넘은 데제르비를 여름에는 데려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가 꽤 많아요. 프로젝트적인 관점에서 데제르비가 나오면 토트넘에게는 어떠한 효과가 좀 있을지. 저는 데제르비가 오는 게 그래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제일 낫지 않나 싶긴 해요. 왜냐면 이 선수단 특성으로 봤을 때 브라이튼 때도 좀 그랬지만 선수단 특성 자체가 뭐 한마디로 꼽자면 굉장히 젊은 선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기량을 만개할 여지가 있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구단인데 데제르비라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선수들이 좀 기량을 확실히 좀 포텐셜을 뭐 터트릴 수 있는 여지가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느껴지는 게 그거죠. 물론 지금 마르세유 이제 나오게 됐지만 완예리 이제 임대고에 이거 관련해서 아르테타가 인터뷰를 되게 그거 관해서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매체 저 매체 와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다 공통적으로 결국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로베르토는 이제 젊은 선수들과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특화된 감독이고 선수의 기량을 확실하게 좀 더 만개시켜 줄 수 있는 감독이다. 그래서 뭐 로베르토랑도 대화를 많이 하고 해서 완예를 임대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켈 아르테타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답이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토트넘 선수단에는 최적화된 사람이 아닌가 싶고 제가 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좀 되게 의아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브렌트포드 또 감독을 오래 하고 넘어온 거잖아요. 굉장히 오래 했죠. 네, 브렌트포드 감독을 오래 하고 넘어왔는데 이거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축구라는 종목에 대해서 코치로서 그러니까 코치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테크니션이니까 코치로서 축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이제 봤을 때는 결국엔 토트넘이 중장기 프로젝트가 있는 구단이라면은 향상심이 있을 거고 좀 더 그래도 나은 형태로 발전이 되고 싶다라는 게 있을 텐데 근데 과연 이 사람을 데려오는 게 그게 향상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브렌트포드라는 구단은 어쨌든 간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게 중위권 정도의 팀이잖아요. 물론 더 올라올 수도 있고 뭐 지금 굉장히 좋은 팀이긴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거를
목표로 매 시즌 하는 팀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토트넘은 우리가 항상 보는 걸로 봤을 때는 매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죠. 예,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보통 팬들이 국내 음. 팬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 근데 그렇죠. 이제 뭐 아까도 프로젝트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게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아니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토머스 프랭크 감독이 왔을 때도 결국에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그런 입장의 팀이 되려면은 프리미어리그도 그렇고 뭐 라리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축구라는 거는 공을 가졌을 때 이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공을 가진 팀이 결국에는 수비를 하는 팀으로 하여금 뭔가를 강제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냥 단적으로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면, 공을 가진 팀이 공을 안 주면은 수비하는 팀은 수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 경기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랑 또 이어지기도 하죠. 네, 공을 가져야 골을 넣으니까. 그쵸. 예, 물론 뭐 자책골도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근데 어쨌든 공을 가져야 골을 넣기 때문에 주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주도하는 게 퍼센테이지가 저는 그 마인드셋 자체에서 축구를 바라보고 축구를 접근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인텔 같은 경우 보세요. 콘테가 있었다가 시모네 인자기가 그쵸. 왔는데 결국에 좀 더 강화된 건 뭐예요? 공을 가지고 있을 네, 때. 지공이에요, 지공. 아. 시모네 인자기 같은 경우는 뭔가 난잡하고 규칙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규칙성이 있어서 선수들의 위치 변화를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그렇죠. 가져왔던 사람이거든요. 콘테랑 시모네 인자기랑 뭐가 제일 달라? 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지공 상황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더 복잡해지고 좀 더 발전적이었다. 선수들에게 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형태로 바꿨다. 요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포스트코글라는 사람이 어쨌든 있었어요. 있었는데 나가고 토머스 프랭크가 왔어요. 그거랑 그런 관점에서는 네. 상향이 아니네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라올라가 지금 본머스 감독하고 있지만 뭐 본머스라든지 브렌트포드라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중위권 팀들의 뭐 크리스탈 경우에는 팰리스, 네. 뭐 풀럼 이런 팀들이 있죠. 그런 팀에 예를 들어서 토머스 프랭크 감독이 가면은 저는 그건 그쵸.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맨 유나이티드 얘기할 때도 했지만, 근데 토트넘이 그러면 이제 중위권 팀이랑 만났을 때 혹은 이제 비슷한 전력의 팀이랑 만났을 때 경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보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한 단계 그쵸. 발전했냐는 느낌을 줄 수 있냐고 하면 이건 까놓고 본 게 아니고 시작부터 애초에 저는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원하는 게 뭐냐라고 좀 토트넘한테 물어보죠. 이게 그러니까 원하는 게 뭐야? 저희는 결과를 보고 반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추측 아닌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감독을 선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감독들의 인터뷰가 있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구나라고 우리가 구단의 생각을 뭐 직접 물어봐서 대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네. 이거 원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뭐 적당히 그냥 막 6, 7위 하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나가는 거면은 뭐 지금처럼 해도 괜찮죠. 근데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에 계속해서 나가고 싶은 거야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넌센스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데제르비가 온다는 건 시스템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다. 네, 그리고 저는 그것도 있는 거예요. 데제르비가 마르세유 이번에 경질되긴 했지만 그런 얘기 했어요. 막 되게 오래 여기서 머물고 싶고, 마르세유라는 구단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나 구단 도시에 대한 그 애정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에 오래 길게 머물고 싶다. 그러니까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만약에 좀 진짜 좀 이 사람을 중심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를 만들 생각이 있다면은, 저는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그거에 약간 시작점, 시발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의 시작점으로 데제르비는, 제가 봐도 데제르비는 전술 여부, 그리고 사실 성격도 최근에 많이 죽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진짜 막 구단하고 직접 부딪히거나 이런 것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디렉터랑도 뭐 구단에서도 일도 뭐 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감독의 전 최대 장점이 초기 시스템 만드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거든요. 마르세유도 사실 굉장히 어려웠다가 데제르비가 감독 부임하고 나서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 따면서 지금의 형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르세유 뭐 잠깐 그냥 뭐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그냥 개판이었거든요. 마르셀리노 왔다가 뭐 2주 만인가 나가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완전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팀을 이제 정상화 만들어서 리강에서 챔피언스리그 티켓 따내고 파리랑 계속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놓은 게 데제르비고, 브라이튼 시절도 이 브라이튼의 시스템을 뭐 포터도 있었지만 사실 데제르비가 완전히 안착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저도 이제 이 감독을 보면서 느끼는 건 큰 프로젝트 관점에서 출발 지점의 감독으로 선임하기에 너무 좋다.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온다면은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마르세유에서 그런 장기 프로젝트의 일환이 되고 싶다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뭐 토트넘 같은 경우가 이 사람이 오고 이제 그런 걸 좀 제대로 갖춰서 한다면은 데제르비 감독한테는 그 사람 본인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를 한 단계 더 증명하는 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브라이튼 때도 나간 게 이제 사람들은 그랬잖아요. 워낙 좋았으니까. 그리고 막 그렇죠. 이제 유로파 진출권 이제 따내고 했는데 근데 데제르비가 그냥 시즌 끝나고 나갔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결국엔 나간 거 보면은 구단이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에 대한 야망이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냥 나는 이 수준에서는 할 건 다 했다고 생각되니까 나가겠다 이제 이게 골자였는데 토트넘도 약간 같은 결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브라이튼은 솔직히 좀 훨씬 더 정돈되고 이제 프로젝트가 훨씬 더 있는 구단이긴 한데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거를 되려 본인이 채워야 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서로에게 좀 윈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 좀 봐야죠. 네. 네. 근데 또 몰라요. 또 이렇게 뭐 투도로 해가지고 또 막 적당히 해서 이제 막 승이 막 올라가고 하니까 투도로 또 그냥 이 정식 감독 계약했다가 또 투도로 이제 또 내년 시즌 중에 또 경질하고 또 이제 뭐 그때 데제르비 얘기 나오고 뭐 할 수도 있죠. 그 메타가 있거든요. 투도를 공식 감독하면 성과가 진짜 좋은데 정식 감독하면 또 그러면서 두 시즌을 그냥 말아먹게 되는. 이게 약간 다 엮여 있네요. 투도로도 마르세유 감독도 했었고. 그러네. 근데 저는 그냥 이건 약간 농담 삼아 하는 거긴 한데 투도로 에이전트가 일을 잘합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그때. 이건 무조건. 근데 이건 저도 뭐 있을 때 이제 막 사람 추천하고 이렇게 막 좀 하지만 이거는 에이전트가 일을 잘하는 거 굉장히 경기는 까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저희가 곧 찾아올 리그 경기에 맞춰서 전술 이야기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투도르가 합류한 토트넘을 한번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이 있었다. 프로젝트 관점에서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영상인 것 같습니다.